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은요, 그냥 어떤 코인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서사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선 낡은 이야기는 힘을 잃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거대한 흐름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이 오늘 할 얘기의 모든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죽어가는 낡은 서사예요. 탈중앙화, 익명성, 개인 간 거래, 은행 송금 혁신 이런 거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바로 그 얘기들이죠. 근데 아래를 한번 보세요. 시작되는 새로운 서사. 이건 단어부터가 완전 달라요. 신원 검증, 그러니까 KYC, KYB, 규제 준수, 실물자산 토큰화, RWA라고 하죠. 그리고 상호 운용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월스트리트 같은 진짜 큰 손들,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 하고 내건 필수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다음 시장의 승자가 누가 될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죽어가는 낡은 서사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의 현실부터 한번 차갑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오랫동안 모든 디지털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중심지, 그러니까 온체인 경제의 심장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그저 환상에 불과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 좀 자세히 보세요. 비트코인의 하루 총 거래 수수료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고 수수료 싸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진짜 본질을 완전히 잘못 보시는 겁니다. 이건 효율이 좋아졌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돈을 내고서라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L1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땅을 써야 할 이유, 바로 온체인 수요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블록체인의 블록 공간은 강남 땅처럼 한정되어 있는데 쓰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수수료, 즉 월세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수수료가 바닥을 긴다는 건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경쟁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숫자는 진짜 충격적입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인데요. 비트코인의 하루 평균 총 거래 수수료가 고작 2.5 BTC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냐면요. 무려 2011년 3월 이후, 그러니까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시장 규모는 수천 배 커졌는데 정작 네트워크의 핵심 수입원인 사용료는 1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건 비트코인 블록 공간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소멸 직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한때 활발한 온체인 활동으로 가치를 증명하려던 비트코인의 핵심 서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모든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아마존 같은 온체인 경제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 대신 훨씬 좁고 명확한 역할, 즉 디지털 금처럼 가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아주 가끔 국가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 엄청 큰 돈을 옮길 때 쓰는 고가치 자산 보관소 및 최종 결제망 역할로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패라기보다는 역할이 변하는 거지만 어쨌든 온체인 유틸리티라는 원래의 이야기는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선수 리플로 넘어가 보죠. 리플도 원래 내세우던 국경 간 은행 송금 혁신이라는 핵심 서사가 생각보다 잘 안 먹히니까 요즘 좀 다급해졌어요. 다른 숫자를 막 내세우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과연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뭔지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리플이 얼마 전에 엄청 자랑을 했어요. 리플 원장 XRPL의 총 지갑수가 810만 개를 넘었다고요? 와, 숫자만 들으면 810만 명이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교묘한 통계의 함정입니다. 저 숫자는 검증된 사용자 수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이메일 주소 만들듯이 무한정 만들 수 있는 익명의 주소수일 뿐입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100개, 1000개의 리플 지갑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810만 개 주소가 810만 명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주소수, 이게 리플이 말하는 810만 개예요. 익명이고 한 사람이 수백 개를 가질 수 있고 그냥 기술적으로 찍어낸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숫자 노름이죠. 반면에 오른쪽 검증된 사용자 수, 이게 진짜입니다. 신원 확인, 즉 KYC를 통과해야 하고 1인 1계정 원칙이 적용되죠.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처럼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진정한 지표입니다. 리플의 주장은 이 둘의 차이를 은근슬쩍 무시하고 부풀린 숫자로 시장을 현혹하는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리플의 행동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요즘 허가형 DX나 거래가 끝난 뒤에 신원을 확인하는 기능 같은 걸 부랴부랴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허가형 DX라는 건 아무나 못 들어오고 자기들이 오케이한 주체들만 들어와서 거래하는 폐쇄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기존의 은행 간 송금 코인이라는 이야기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특히 기관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새로운 시대 요구에 맞춰서 억지로 기능을 덧붙이는 것, 이건 낡은 서사의 한계를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리플로 대표되는 낡은 서사가 어떻게 힘을 잃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미래 이야기입니다. 즉, 새로운 서사의 주인공이 될 월스트리트가 블록체인에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들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이미지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딱 보여줍니다. 월스트리트는요, 자기들만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고 있어요. 이 안에서 수천조 원이 굴러다닐 겁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기존의 익명성 기반 암호화폐들은 이 단단한 규제의 담벼락을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거든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 그게 바로 KYC, 신원 확인과 AML, 자금 세탁 방지라는 검증 레이어입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본은 단 한 푼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보이죠. 레거시 크립토는 아무나 들어와, 이게 이념이지만 월스트리트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허가받은 사람만, 이게 철칙이에요. 레거시 크립토는 한 번 기록하면 절대 못 바꾼다는 불변성을 자랑하지만 월스트리트는 해킹이나 실수가 생겼을 때 자금을 얼리고 되찾아올 수 있는 클로백 같은 통제 장치를 원합니다. 투기나 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용등급, 담보가치 평가 같은 정교한 금융공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철학이랑 기술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암호화폐 시장의 싱패가 더 빠른 처리 속도, 즉 TPS 경쟁에 달려있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앞으로 모든 가치가 모이고 거대한 부가 만들어질 진짜 병목 지점은 바로 이 깔때기, 즉 신원과 규제라는 필터입니다. 아무리 빠른 고속도로를 깔아놔도 모든 차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톨게이트가 있다면 진짜 권력은 그 톨게이트를 가진 사람한테 있는 거죠. 이 병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는 영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톨게이트는 세 가지 핵심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신원. 이 지갑 주인이 대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둘째, 자금 세탁 방지 제재. 그 돈이 혹시 불법적인 곳에서 왔는지, 제재 대상과 엮여 있지는 않은지 실시간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권한.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자산을 옮길 허락을 받은 사람인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단 콤보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월스트리트라는 클럽에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깐깐한 월스트리트의 요구 조건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춘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새로운 서사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프로젝트, 파이 네트워크를 지목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파이는 그냥 또 다른 알트코인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된 일종의 기획상품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1,800만 명 이상. 이게 뭐냐면 파이 네트워크에서 신원 검증, 즉 KYC를 통과한 진짜 사람의 숫자입니다. 아까 봤던 리플의 껍데기뿐인 810만 개의 익명 주소랑은 질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차원이 다른 숫자예요.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대하고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의 가치를 뜻하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파이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KYC 같은 걸 나중에 필요해서 덧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건물의 기초, 뼈대 자체에 KYC가 박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계정 하나가 그냥 원칙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강제됩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된 수많은 개인과 사업자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죠. 이건 바른 앱이나 서비스들이 파이의 신원 확인 기능을 돈 내고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형 KYC, 즉 KAAS로 발전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집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이 낡은 집 인테리어 공사할 때 파이는 아예 신도시 설계도에 맞춰서 지은 새 건물이라는 거죠.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낡은 서사는 끝나가고 월스트리트가 주도하는 새로운 서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본질적으로 기술이 아니라 서사에 의해 움직이죠. 이 명확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왜 새로운 서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음 시장의 승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논리적인 결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리플과 파이를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하면 미래가 너무 선명해 보입니다. 리플은 은행 간 송금이라는 과거에 죽어가는 서사의 유산 위에 서 있죠. 반면에 이 분석에 따르면 파이는 다음 시대의 핵심 병목인 신원 검증이라는 새로운 서사 그 자체 위에 서 있습니다. 리플은 KYC를 필요에 의해서 뒤늦게 기능으로 덧붙이고 있지만 파이는 KYC를 네트워크의 존재 이유이자 기초로 삼고 있어요. 은행 송금 코인이라는 이야기는 점점 힘을 잃고 있지만 검증된 글로벌 신원 레이어라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분석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요, 기술의 우월함보다 그 기술을 둘러싼 이야기, 즉 서사가 가격을 움직이는 훨씬 더 강력한 힘입니다. 도지코인이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올랐나요? 아니잖아요. 밈과 커뮤니티라는 강력한 서사 하나만으로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지죠. 다음 시대를 지배할 가장 강력한 서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석은 그게 바로 신원과 규제 준수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새로운 암호화폐 세상의 심장이 검증된 신원 네트워크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미 1,800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검증된 네트워크를 실제로 구축한 프로젝트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직 낡은 서사에 갇혀있는 리플의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그 잠재력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가치의 재평가, 그 거대한 흐름이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